안녕하세요. 팀장이 되면 변해야 하는 이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 요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소개 좀 드릴게요. 저랑 이제 나이는 동갑이었어요. 동갑내기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회사에 입사하니까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좀 이제 직급 연차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높았어요, 직급이. 그래서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높았고, 저는 당시에 이제,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한 대리 말쯤 됐고, 예, 이 동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그런 동료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에 계셨던 우리 팀장님이 다른 계열사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팀장 포지션이 이제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이 동료를 갖다가 정식 팀장으로 임명한 건 아니었고 액팅한 거죠. 대행 팀장을 팀장 대행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감도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뭐 이런 이제 시그널로 이걸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평상시에도 일을 잘했긴 하겠습니다만은 더 잘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일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조직들이 보면은 대부분 좀 야근을 자주 하는 이런 좀 문화가 있었죠.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줄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야근도 예를 들면 뭐 계속 뭐 수다 떨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막 시간 때우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동료였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스타일을 갖다가 자신이 이제 비록 팀장 대행이긴 하지만은 팀장을 어쨌든 맡게 되면서 구성원들한테 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았던 거죠. 당연히 구성원들은 그걸 따라가는 게 벅찰 수밖에 없었고 또 팀장으로서 많은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질책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이제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더 많이 했었죠. 예,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계속 이제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정도로 팀 분위기가 망가졌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팀원 한 사람이 같은 팀 규모도 크지도 않은데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팀 성과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보통 조직에서 이제 실무자로서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이에 뭐 팀장도 있고 뭐 그룹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능력 인정 받아가지고 이제 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맡게 되는 어떤 일의 범위도 훨씬 커지고 자신이 하는 일의 어떤 영향력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업무에 있어서도 자율성도 훨씬 더 커지죠. 뭐 본인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자신이 어떤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이제 자율성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실무자일 때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직무 특성 이론 이런 거 이제 고전 이론인데 뭐 심심하시면 인터넷 한번 또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직무를 만들 때 어떤 이제 과업의 어떤 기술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이제 지식과 기술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다양하게 쓰면 쓸수록 일에 대한 어떤 뭐 의미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뭐 이게 있고 두 번째가 과업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뭐 결과를 만들어 우리 팀에서 뭐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전체에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맡고 있느냐. 이 범위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정체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사람이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업 중요성인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뭐 내 동료들에게 다른 조직에 뭐 다른 타인 뭐들에게 뭐 우리 회사에 뭐 소사이어티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느냐, 큰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동기부여 많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팀장이 되는 순간 이게 다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또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 당연히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이제 신임 팀장이 많이 망가져요. 자신이
실무자로서 성공했다는 증거가 바로 팀장이 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성공 방식을 후배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망가져요. 저 역시도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저는 그러면 뭐 잘했냐 아니죠. 개판 쳤어요. 저 팀장 생활할 때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자, 그래서 뭐 요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제 피터의 법칙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서 이게 뭐냐,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잘 해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한단 말이죠.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능률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급기야 무능력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법칙. 이게 이제 피터의 법칙인데, 그래서 뭐 꼭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성공 또는 성공의 어떤 방정시 이런 것들만 고집하다가 망한 개인도 많고 조직도 많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막 이렇게 뭐 뭡니까 이렇게 코닥 같은 데들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필름 사업을 못 접겠다 막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기술들이 이미 먼저 개발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막 카니발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일어난다면서 막 내부에서 결정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성공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다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뭐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변화하게 되면 또 요구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뀌고 뭐 역량도 당연히 바뀌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된다. 그래서 팀원을 포함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특히 새롭게 내가 팀장이 됐다 이런다고 하면 좀 더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너그러워진다라는 게 뭐 잘못하는 것을 무조건 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뭐 고객들 뭐 등등 이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이제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좀 마무리할게요.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